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규보의 고전수필 슬견썰입니다. 선생님 여기 그림, 천칭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균형을 잡아야 하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지요. 편견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자. 이규보 설견설 해설. 이와 개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나의 대화를 통해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한문 수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만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고려 중기의 문인인 이규보가 쓴 수필설이다. 설은 한문학 양식의 한 갈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는 여러분들 벌레죠. 머리나 몸에 옛날에는 머리나 몸에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작은 벌레입니다. 개는 여러분들 알죠? 멍멍입니다. 그죠? 개의 죽음을 화제로 삼아 나그네와 나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선생님 바로 본문 해설을 하겠습니다. 슬견설, 슬견설 요거 이 슬자고 개견자입니다. 이와 개의 이야기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설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고전 수필의 한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의견, 체험, 깨달음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 작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정반합으로 논박하는 형식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이야기가 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정입니다. 우리 정반합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고 이의 죽음은 하찮게 여깁니다. 나는 정에 대해서 반입니다. 이의 죽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린대요. 합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아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나그네는 나를 찾은 사람으로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그네는 그 사물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물이죠.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 처참하는 슬프고 끔찍하니죠.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큰 짐승의 죽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죠. 자, 나그네가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함입니다. 요 정이고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이는 사람 몸이나 머리에 붙어있는 기생충입니다.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 요 이는
개와 대조되는 작고 하찮은 존재인데, 자, 나그네는 개같이 큰 동물은 불쌍히 여기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죠. 자, 이 부분은 손의 말과 대꾸를 이루는 문장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나가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함. 이게 반이죠. 주장 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크나 작으나 생명 있는 것은 다 소중하다는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나그네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그죠?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자, 나그네의 편견이죠.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한 말인데, 개의 죽음은 이의 죽음과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죠. 당신은 구태의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고 여기는 나그네, 편견에 빠진 존재가 되겠지요. 라고 대들었다. 자, 손이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자, 피와 기운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개나 이 모두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 이르기까지 열것법이네요.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기를 싫어한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자,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은 팔, 다리의 뼈마디를 말합니다.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 기운과 숨을 받고 있는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편견을 배제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권했습니다. 아마 이 나그네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쇳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자, 달팽이의 뿔은 작은 것이죠. 메추리도 작은 것입니다. 근데 쇳뿔은 뭡니까? 쇳뿔은 큰 것이고 대분은 큰 것이죠. 달팽이와 메추리는 이고 쇳뿔과 대붕은 개다. 그죠? 작은 뿔과 큰 뿔, 작은 새와 큰 새.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상상의 큰 새가 대붕입니다. 자, 작은 것과 큰 것을 편견 없이 봐야 한다. 자, 이와 개를 편견 없이 봐야 한다. 이런 뜻이죠. 크기에 관계없이 근본적인 성질은 같다. 달팽이부터 해 보십시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자, 나그네에게 개와 죽음의 같은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개와 이의 죽음이 같은 것을 설명했는데 이게 합이죠. 결론입니다. 그죠? 자, 이규보 설견설 해설이었고요. 갈래는 고전수필, 한문수필 중에도 설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또 비유를 했죠. 비유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풍자적이고요. 주제는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입니다. 사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뜻이죠. 특징은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것을 깨우치게 하는 한문수필이다. 이와 개의 대조적 주제 예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손과 나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글을 전개했고요. 자, 변증법은 정반합,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요. 합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일상적 사물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주고요. 자, 이거를 통해 글쓴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보자인데요. 세상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나그네의 역할은, 나그네는 통념을 제시했고 편견에 빠진 존재죠. 나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나그네를 놀리기 위해서 아니죠. 나그네에게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방법, 수능 내신 잘하는 방법, 우문문학, 사문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 우문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 비문학 공부 잘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부의 방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고전수필 이규보의 설견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